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상속 증여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 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미국의 재산이 있는 것과 또 한국의 재산이 있는 것, 또 상속 문제, 증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것들이 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사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가족도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으로 인해서 또 외국에 가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간단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그래도 이해하고 또 자제분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또 다른 친인척들이 외국에 있을 때 그렇구나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US 시티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이민 비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러면 추방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린카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취업도 할 수 있고 10년마다 또 갱신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미국에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고요. 취업할 수도 있고 투표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느 나라에 살던 그 미국의 세법은요. 전 세계 소득, 미국 시민권자라 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전 세계 모든 소득, 월드와이드 인컴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 시민권자 동일한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자, 그린카드 테스트, 그리고 183일 이상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이 분들도 다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 그리고 한국의 소득을 또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비거주자 경우에는 미국의 소득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고 미국에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또 미국인 시민권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양쪽의 세법을 좀 알아야만 우리가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 그 세법을 잘 아시는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죠.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외국 납부세 공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해서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이중 과세가 안 됨.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하면 내가 차익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났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죠. 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신고를 합니다. 미국에서 신고를 하는데 그 총액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뺀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들고 가서 그 중에서 만약에 세금이 3억 5천인데 3억을 한국에서 냈다. 그러면 미국에 5천만 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가 있고요. State Tax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는 뭐 State Tax를 안 받는 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에 따라서 다르니까 내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가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를 다 지금 여기 이 유튜브에서 다 열어드릴 수는 좀 없고요. 주 정부 세금이 있는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 정부에 세금을 납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럭키하게 뭐 주정부 세금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이제 추가적인 세금이 있는데요. 니트라고 해서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있어요. 요거는 오바마 케어에 따른 그 세금 부과가 되는 건데 투자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3.8%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내가 한국에서 소득이 뭐를 회사를 다닌다. 그리고 시민권이고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녀서 여기서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주 비용이 있잖아요. 뭐 집을 렌트해서 임대료가 나가는데 그것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또 그 주거 비용의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울이나 도쿄나 런던이나 이렇게 주거하는 비용이 비싼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거 비용도 공제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다시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돌아와서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다른 점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요.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을.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주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이 그 재산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요. 수중자가 지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줬어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면 그 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여세에 또 증여세가 또 붙죠. 이렇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시는 분, 할아버지께서 증여세까지 다 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지금 세금을 내는 납세제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일이 이제 다음 장에 또 나타날 건데요. 자, 미국과 한국이 수중자하고 이제 증여를 받거나 하는 증여 받는 분하고 주는 사람의 그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의 거주지, 이 거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주지라고 의미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의 생활의 반경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느냐가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생활을 거기서 한다. 그리고 가족들과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주지가 결정이 됩니다. 세금을 양도소득세 같은 거 감면을 받으려고 미국에 거주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서 잠깐 동안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비과세를 받고 아파트를 팔고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거주자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고 곧바로 한국에 있는 돈을 보내지 말고 몇 달 있다 보내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말도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거주자냐, 거주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증여인 경우에 미국의 이제 증여자의 거주지가 미국에 있을 때 수중자 받는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당연히 재산의 소재가 미국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과세하죠. 근데 한국은 비과세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증여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가 없고요. 미국에 있는 증여자가 미국의 수중자한테 한국의 재산을 줄 때, 미국에 있는 증여자가 미국에 있는 수중자에게 한국의 재산을 줄 때는 한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이중과세가 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증여자가 미국의 수중자에게 한국의 재산을 했을 때는 foreign tax credit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과세가 되고 한국에서도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에 있고요. 수중자가 한국에 있을 때 재산은 미국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과세가 되고 한국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증여자가 한국에 있는 수중자한테 한국 거를 줄 때는 당연히 또 과세가 되고 여기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재산 소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산 소재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준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줬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금 증여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걸 팔아서 미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더라. 그런데 그 증여를 하시는 분이 이제 뭐 영주권자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미국의 세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수중자가 미국에 뭐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을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재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과세가 되고 한국에서도 과세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증여자가 미국에 있는 수중자에게 한국 재산을 줄 때 한국이잖아요. 지금 증여자도 한국, 재산도 한국. 그럴 경우에는 수중자만 지금 받는 자녀만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가 되고 미국에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그런 경우죠. 그리고 한국에 있고 수중자도 한국에 있습니다. 재산도 한국에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한국에서 과세를 하고 미국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 두 경우만 빼놓고는 다 과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은 캐시 증여를 했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해서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금액도 나올 텐데요. 부동산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캐시로 만들어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여 면제액이에요. 연간 증여 면제. 우리나라는 지금 10년간 한 번씩, 10년간 1회씩 해당이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6억 증여가 가능하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1천만 원. 며느리, 사위 다 여기입니다. 여기 해당되죠. 며느리, 사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중자 1인에게 연 15,000불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뭐 대략적으로 뭐 1,1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1,6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죠. 10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씩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한테는
15만 5천 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뭐 우리가 환율 계산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 연간 징역 면제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셔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뭐 아이들 학비 같은 거 경우에도 이게 증여로 되냐라는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미국은 이제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비로 한 6천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로 4천만 원, 뭐 이 정도 하면 정말 좋은 대학, 뭐 이런 데 이제 사립, 뭐 이런 데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하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로 보지 않고 이거는 비과세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그 정도 들을 수 있다라고 통념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증여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미국의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이 아이의 계좌로 직접 보내시지 말고 보내면 안 되고요. 학교로 보내셔서 누구의 교육비다 해서 직접 학교로 하시면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시고요. 의료비도 마찬가지요. 의료비도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증여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뭐 자매라든가 누가 아픈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그분의 형제분의 계좌로 보내기보다 의료기관으로 직접 보내서 이제 그 의료비를 계산하게 되면 비과세 증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정치단체, 뭐 법에서 정한 자선단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학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그 아이가 미국에 생활하는데 뭐 5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5억을 보냈다라든가 그러고 나는 우리 아이가 학비야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미국은 교육비를 주더라도 교육기관이 직접 내셔야 되고요. 의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내시는 것이 세금으로부터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의 증여하고 상속이 있는데요. 배우자 간의 증여는 미국에서는 증여로 안 본대요. 한국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한국은 배우자 증여 공제가 10년간 6억, 10년 후에도 6억 넣으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여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증여로 안 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면 15만 5천 불을 증여공제, 연간, 아까 말씀드린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증여공제가 가능하고요. 배우자들끼리는 뭐 주거니 받거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을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간 상속은 상속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해당이 됩니다. 상속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만약에 상속받을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크게 사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세액공제를 보면 상속세, 증여세 계산 시 450만 불 정도가 이제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속 증여세 계산 시 공제받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금액 정도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증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증여세 계산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증여를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캐시로 현금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는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미국에서 났다면 이쪽에서는 세액 공제 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미국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그리고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국제성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간단한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자녀분들한테 증여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국세청 사이트에서 하셔도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그리고 6개월 연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리고 9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에 이제 이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 한국 부동산이요. 그랬을 때 한국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미국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했을 경우요. 그런데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보고해야 되고요. 이 3520이라는 폼은 이 증여세에 신고를 하는 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한국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은 증여자가 세금을 낸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아이한테 미국 부동산을, 이 차이죠. 미국 부동산이냐, 한국 부동산이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를 해요. 그렇게 되고 미국에는 부모가 증여세를 또 납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미국은 증여할 경우 증여자가 납부를 하고요. 여기 이때 경우에는 미국에 낸 세금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납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또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경우에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뭐 미국의 부동산을 한국에 있는 애한테 증여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비스트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그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명절 19년 지금 2월 2일부터 2월 8일 이제 한국하고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6일간 뉴욕에서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센트로가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로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뉴욕 한인회 초대를 받아서 2월 2일부터 6일간 저희가 한 6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를 그쪽에서. 그래서 한인회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국에 자산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나 상속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예전부터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하다 보니까 LA는 좀 정보가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법과 한국 세무법, 한국의 뭐 여러 가지 법률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법률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있다 보니까 양쪽을 다 검토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부분도 이제 제가 가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은 이제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구정이죠, 설이죠. 다들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 저희가 이 명절 때 뉴욕으로 건너가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뭐 뉴저지에서도 하고요. 뉴욕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 뉴욕이죠. 뉴욕이긴 한데, 그래서 장소를 이제 세 군데에서 해서 뉴욕 그 한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내가 아는 분이 뉴욕에 있는데 이런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면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런 세법이나 우리나라의 세법을 어떻게 이제 조율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또 오비스트에 대해서 오비스트하고 같이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그 밴드 검색하셔서 그다음에 오비스트를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 최근의 부동산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는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추천도 눌러주시고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다른 가까운 지인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번에 뉴욕 가서 열심히 또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이었습니다.